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완화요. 상급지로 가는데도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기회가 6월 1일 이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많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국정과제가 이제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완화였고, 그게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총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총 3가지.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도세의 중과세가 우리가 지금 심각했잖아요. 45%에서 20% 추가되어서 65%가 되고, 취득세까지 6.5%가 되면 71.5%, 3주택이면은 82.5% 최대 세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장기 특별 공제도 배제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한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일부터 장특곡도 적용을 하고 기본 세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2주택자가 중과가 배제가 되는 부분들 되었을 때는, 원래는 뭐 15억짜리에서 양도 차익을 5억을 가지고 10년간 보유를 했으면요, 현행은 2억을 내는데 이제 1억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3주택이면은 3억을 내는데 1억 3천 정도. 그리고 20억짜리에서 10억 차익이 있으면은 한 15년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이 또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중과세가 5억 정도, 중과가 되면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 2억 정도로 한 3억 정도가 보존이 되는 거죠, 세금으로. 그리고 3주택은 6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2억 정도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배제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못난이들을 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가든지, 혹은 한 개를 못난이를 팔아서 기존에 있는 걸 지키든지 라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를 폐지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2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면은 마지막에 남은 1주택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넘고 3년, 4년 있으면요, 그 3, 4년을 1주택의 기간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 인정을 해줬는데 2021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이제는 2주택에서 1주택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1주택이 된 시점부터는 이게 기산일이 돼가지고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없애버린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어요. 한 개의 주택이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현행이에요. 근데 A주택을 3주택에 1개를 팔고, 그 다음에 2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C주택은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는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안 됩니다. 요 부분들은 거주를 2년을 하거나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3주택,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조차도 1주택의 거주 기간 2년을 충족시킨다고 봐서, 내가 주택을 3주택, 2주택을 팔잖아요. 바로 판 다음에 비과세 요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좀 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2주택자는요, 똘똘한 한 채로 갈 기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가는데도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주택이 5억짜리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1억이 된 거예요. 6억이 상승했죠. 차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거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두 채가 있는 거죠. B라는 주택이 있어요. 여기도 1억이라는 금액으로 샀는데 이게 3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2억의 시세 차익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투자한 상품이기 때문에 전세를 1년을 끼고 있었고, 이것도 2년 이상을 보유했죠. 자, 이렇게 2주택이 있습니다. 5억짜리가 11억이 된 아파트. 이제 B주택은 1억이 3억 된 아파트. 2억의 시세 차익과 6억의 시세 차익이 각각 난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B주택을 팝니다. 왜 B주택 3억짜리를 먼저 팔아야 되냐? 세금 구간이 싼 거를 팔아야지 세금이 작게 나옵니다. 싼 거를 팝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 주택이 3억이 된 2억의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구간이 한 38% 정도 됩니다. 이 38%의 구간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은 3.8%니까 41.8%가 나오겠죠. 요거에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팔아가지고 3억짜리를 팔아서 세금 6천만 원 내고 전세를 끼고 있었으니까는 1억을 보증금으로 내주고 세금하고 보증금을 다 내주면요 3억짜리를 팔면은 1억 4천이 손에 쥐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A주택을 팝니다. 예전에는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B주택을 판 다음에 A주택을 가지고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제가 5억에서 11억이 됐다 했죠. 5억에서 11억이 된 주택이 있으면 양도 차익이 6억입니다. 자, 6억을 완전 비과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거든요.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6억을 완전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실거주를 했다 치고 11억을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B주택을 1.4억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11억 플러스 1.4억 하니까 12억 4천만 원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손에 12억 4천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을 이제는 여기서 총 내가 이게 A주택이 11억이었고 B주택이 3억이었으니까 총 14억의 가액의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고 나니까 12억 4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이거든요. 그래서 15억 이하 주택은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15억 이하는 가능합니다. 15억 이상이 되면은 안 되고요. 그럼 내가 12.4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 소득이 연봉이 한 1억이 넘는다고 하면 DSR의 적용도 대출이 많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12억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은 이후에 그리고 대출을 3억 이상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1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까지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5억 중후반의 돈이 대출 포함해서 내 손에 쥐어지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총 가액이 한 13억 14억 되던 거를 이제는 15억 이상으로 갈아탈 수 있고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거는 한 개가 B주택이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하급지라서 이거를 안전하게 상급지로 옮겨 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2주택자들한테 똘똘한 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갈아타기에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전체적인 보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면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상급지에 대한 공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규제가 더 세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다 풀리지 않았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15억 훨씬 돈이 더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지만 일단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상급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승할 여력이 커져요. 왜냐하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풀리잖아요. 안 좋은 거를 팔고 합쳐가지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니까 한정된 공급에 수요가 풀리면은 어떻게 되죠? 수요층이 몰리면서 그 부족한 공급에 가려는 경쟁을 수요자가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가격들은 상급지는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급부가 있어요. 뭐냐면은 2주택이 하급지를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하급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중하급이나 가격이 싼 거거나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물건들이 내가 이때 털 기회다. 2주택자들은 내겠죠. 그래서 하급지 물건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하급지에 조금 쌓이는 현상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급지를 우리가 쌓인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요. 구분을 해야 될 게요. 지금 상급지는 마이웨이로 오를 겁니다. 하반기에도 더 그 압력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도세에 대한 완화가 있지만은 양도세 완화로만 는 부족합니다. 보유세도 완화가 돼야 되고 취득세도 완화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게 완화가 되면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덜 나온 부분들이 보유세랑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보유세를 풀지 않으면은 6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내 못난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못난이를 못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은 나오는데 그 물건이 나와가지고 물량이 좀 쌓여가지고 가격들이 약간 조정되는 시기는요, 한 달 정도밖에는 그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건요. 세 번째 이제 이번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비과세 요건 완화. 여기에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산 시점부터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기존 주택을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면은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년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급한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 게요. 원칙은 뭐냐면요. 이게 진짜 복잡해요.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사서 이제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면요,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예요. 그런데 2019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이 새로운 주택을 산 시점부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예요.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부터 이번에 강화된 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산 다음에 1년 안에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고 비규제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긴 사람, 조정 대상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옮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요. 단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만 지금 현재 1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던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파는 시점을 2년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변경된 부분들은 매도 시기가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까지 팔아야지 비과세 되는 사람들이 이제 1년이 늘어난 거예요. 1년이 늘어난 거예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금매가 사라집니다. 우선은 가격을 내리던 부분들이 조금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 금매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 많이 나온 부분들에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호가를 올린 물건들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요. 2주택의 기산일 완화의 저가 물량들이 이제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맞물린 물량이 같이 나와가지고 저가 물건들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금매의 호가는 일시적으로만 올라가지 다시 그냥 그 가격들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정상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저가주택을 쏟아낸 것이 보유세 때문에 의미를 상실하고 또 6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하반기가 못난이를 거둬들이는 기존 거래 공급 감소 양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다행인 건요. 금매로 내놓고 이 비과세의 기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우선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효과를 극에 달하게 하려면요. 사실 1년 유예가 아니라 완전 유예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한시라는 단어를 빼면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세대 전원이 전입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입 요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대 준만 가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원래 내가 집을 이 새로운 기존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산 시점부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 한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규 주택을 산 시점부터 2년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이사하는 경우에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양도세 기간이 완화가 되니까 나는 지금 비과세 맞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억을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년이라는 요건으로 완화를 한 건데 이것도 예측을 하건데 아마도 이 2주택 2년 허용은요 이번 정부안에 3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3년으로 허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게요.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버리면요 3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3년으로. 그러니까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물건이 있으면요 무조건 3년입니다.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비조정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이 신규라고 할지라도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조정에서 조정을 갈 때만 지금 원래는 1년이었는데 이거를 2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매의 호가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물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일시적인 호가 상승이 있다가 좀 바로 그 이제 시세들이 조금 형성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금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들은 좀 금매들은 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네, 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실은 6월 1일 이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되었고 가격들이 조금 싸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작을 거예요. 하지만은 올해의 상반기보다는 올해의 하반기가 가격의 움직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가 조금 실질적인 걸로 나왔어요. 아직 보유세, 취득세, 특히 7월 31일 이후에 나오는 전세 물량들,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유통기한이 만료된 사람 나오는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하반기가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